이원석 총장의 출근길 문답을 보면서 저는 약간 자포자기 심정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0년 1월에 단행됐던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의 국정감사에 나와서 나는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의 구도는 2019년, 2020년의 윤석열과 2024년의 윤석열이 서로 싸우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총장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10초 가까운 기간 침묵을 하고 난 다음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선 참패 이후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고민 중에 하나는 지금 국민들께 신뢰받는 검찰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난 5월 3일 전담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고 그 이후 실질적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들이 여론의 관심이었는데 핵심 수사 인력에 대한 교체 인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후 맥락을 이제 다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번에 한번 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버렸고 수사팀을 믿는다 뭐 이런 취지로 읽혀요. 또 보통은 검사장급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하고 뭐 사전 조율을 하고 특히 이제 대검급 부장들도 그 인사가 있었고 검찰총장의 또 직접 이렇게 지휘를 많이 받고 있는 서울지검장과 주요 수사를 하고 있는 사장검사들의 수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이제 사전 조율 없이 뭐 지방 출장 중에 갑자기 인사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선거 이후에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한번 우리도 검찰의 명예 한번 회복해 보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잘 통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서 이제 인사로 검찰총장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참 윤석열 정권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마치 자신의 어떤 지휘하에 있는 이런 사조직처럼 이제 검찰을 운영하려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다 이 프레임이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방탄할 범죄가 뭐가 있습니까? 파우치는 이제 처벌 조항도 없어요. 그다음에 도이치는요 이미 권오세장 재판을 보면 7, 8을 넘어가거든요. 굳이 방탄을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인사는 송경호 지검장이 2년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1년이 관행이죠.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1, 2, 3, 4 차장은 최정의 에이스 멤버들이 동기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승진하다 보면 초임 검사장은 고검 차장이나 아니면 이제 법무연수원의 연구부장은요, 기획부장은 검사장이 되는 거예요. 연구위원은 자천이지만 고검은 자천이지만 차장은 아니다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마치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 자천시켰다 이 프레임이 잘못된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은 이제는 이제 그 검찰은 성역 없이 모든 걸 수사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이제 전담팀을 만들면 바로 이제 김정숙 여사 전담팀도 만들어서 3건이 고발돼 있습니다. 같은데 타지마할 그리고 이제 그 샤넬부터 옷 관봉권 그다음에 수영 강사 직권남용 이것도 이게 전담팀 만들어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도 9월까지 마무리한다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그 남아 있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반드시 뭐 권력의 성역 없이 모든 수사는 똑같은 기준으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그 어떤 분석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의 결과의 의미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제발 검찰의 시각을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소통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총선 결과에 담겨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검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을 낳고 있는 이번 검찰 인사도 그렇고 그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던 문제도 그렇고 검찰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한다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정확히 역행하는 선택들을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 인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쭉 진행되는 것의 흐름들의 핵심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제가 여기 반박을 하면요. 네. 법원은 이제 그 칼하고 저울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보면 저울이 저는 문제가 있는 게요. 김건희 여사 파우치는 이제 그 300만 원짜리 선물이죠. 근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는 배임 액수나 보면 이게 5천억, 심지어 이해충돌 방지나 부패 방지면 조단입니다. 벌써 이게 저울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말이죠. 김건희 여사 파우치 선물하고 이재명 대표의 배임이나 이해충돌 방지하고 이걸 말씀드리고.